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K하이닉스의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인수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이 M&A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셨었고,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인수 발표 직후인 10월 20일과 21일 이틀간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개인 투자자는 166억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192억을 매도하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62억을 매수하면서 이번 이벤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현재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 인수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려고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 부문이고, 최근 몇 년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왜 어떤 이유로 인수를 결정했는지, 반대로 인텔은 왜 매도를 하려 했는지까지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급하는 인수 대금은 과연 적절한 금액인지, 오버페이는 없었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외국인이 왜 매도를 이어오고 있는지 그 이유까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이벤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텔의 낸드 사업 인수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크게 네 섹션으로 나눠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인수했는지, 그리고 왜 인수했는지, 도대체 얼마에 인수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이슈를 바라봐야 할지, 이렇게 크게 네 분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인텔의 낸드 사업이 최근에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인텔은 왜 매도했는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왜 매수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M&A 관련해서는 항상 나오는 이슈가 바로 오버페이 이슈예요. 과연 합리적인 금액에 책정된 가격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버페이 이슈와 관련해서 최근의 주가 하락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도출까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인수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 중에 옵테인 사업 부분을 제외한 전체가 SK하이닉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인수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2019년 기준으로 약 4.5조 원 정도 되는 매출을 하고 있는 사업 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안타까운 점은 2016년부터 4개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BEP 수준을 기록하긴 했지만 굉장히 부진한 실적이었고요. 그 외에 3개년, 2016, 2017, 그리고 2019년은 상당히 큰 폭의 영업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사업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만 적자를 내고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이 2019년 최근에 몇 년간 계속 불황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텔만 이렇게 영업 적자를 기록한 건 아니다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다행인 점은 2020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는 영업 적자를 청산하고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 약 3조 원의 매출액에 영업이익률 21%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업 부분, 최근 3년간 영업 적자를 계속 냈었고 올해 겨우 영업 흑자로 돌아선 기업을 SK하이닉스는 왜 매수를 했을까요? 그리고 인텔은 왜 매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낸드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요, 독보적으로 삼성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가 일본의 키옥시아, 3위가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4위, 5위권이 바로 이번에 얘기가 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인텔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를 꿈꾸는 입장에서 낸드 시장의 부진은 많이 뼈아플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D램 시장의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강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해 놨던 것들에 비하면 낸드 시장에서는 삼성 대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의 마켓시어는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극복하고 싶은 과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4위와 5위권인 SK하이닉스와 인텔이 이번에 M&A를 하면서
합산 후 낸드 시장 점유율은 확고한 2위 업체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SK하이닉스가 인텔을 선택했던 이유는 두 업체는 전체적인 낸드 시장 점유율은 12%로 거의 비슷하지만 낸드 업체별 영업이익률 추이를 살펴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인데요.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예요. 물론 2018년까지는 낸드 쪽의 호황으로 인해서 모든 회사들이 다 이익을 내는 상황이었지만 2019년 들어서 낸드 플래시 공급 과잉이 이어지면서 SK하이닉스는 다른 낸드 업체 대비해서 부진한 회복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인텔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인데요. 특히 낸드 업체별 캐파를 살펴보면 SK하이닉스가 인텔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캐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SK하이닉스는 아직도 적자, 인텔은 흑자 전환을 했다는 사실은 인텔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하면서 회사를 이끌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 중에서도 SSD 시장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낸드 시장은 인텔과 SK하이닉스가 12%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가져오고 있지만 SSD 시장으로만 보면 인텔이 SK하이닉스보다 약 2배 가까운 마켓쉐어를 현재 갖고 있는 상태고요. SSD 중에서도 기업용 SSD로 조금 더 시장을 좁혀보면 인텔은 삼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마켓쉐어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인수는 SK하이닉스가 갖고 있었던 단점을 적절하게 메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인수 상대로 볼 수 있었을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집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왜 낸드 사업 부분을 매도했을까요? 최근에 CPU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요. 2017년까지만 해도 인텔과 경쟁사인 AMD는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버 CPU 시장을 살펴보면 2015년이긴 하지만 점유율이 99.2 대 0.8로 압도적으로 인텔이 확실하게 갖고 있었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인텔과 AMD의 관계가 리사수 CEO가 라이젠 시리즈를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 CPU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아까 8대2까지 벌어졌던 CPU 점유율이 2019년 기준으로는 역전되는 상황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과 AMD의 주가 차이도 보면 올해 7월에 들어서는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이 차이가 날 만큼 현재 인텔이 기존에 강점이 있었던 CPU 시장에서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와 AMD의 계속되는 도발과 부진한 주가가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였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메모리 사업 부분은 지난 3년간 적자가 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메모리보다는 본연의 CPU 사업에 집중할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과연 SK하이닉스는 이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을 적절한 가격에 매수한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최근의 주가 하락은 왜 계속되는 걸까요? SK하이닉스의 M&A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내년에 8조 원 정도를 지급하고 4년 뒤에 남은 2조 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대금이 지급이 됩니다. 총액 약 10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최근의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현재 SK하이닉스가 주력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훨씬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낸드 플래시 쪽에서 SK하이닉스가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전체 메모리 시장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다음의 규모를 갖고 있을 정도로 메모리 시장에서는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메모리 시장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탑 5 안에 들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훨씬 더 큰 시장,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더 미래가 기대되고 있는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부진은 어찌 보면 더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미 AI 반도체 등의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걸음마 단계고요. 특히 SK하이닉스의 라이벌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엄청난 투자를 계속 이어오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투자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물론 SK하이닉스도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 쪽에 10조 원을 투자한 것은 많은 투자자로 하여금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SK하이닉스는 몇 년 전에 이미 4조 원 가까운 거금을 투자한 경험이 있는데요. 2년 전에 도시바 메모리가 무너지면서 SK하이닉스가 약 4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를 합니다.
있습니다. 이미 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하는데 2년 뒤에 10조를 더 투자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인수하려고자 하는 사업이 최근 3년간의 영업 적자를 계속 내고 있다는 점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10조 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게 SK하이닉스가 처한 상황을 봤을 때 적절한 투자인지는 여러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로는 악재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관련된 레포트를 살펴보면 SK하이닉스에게 10조 원이라는 현금은 부담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런 점이 단기적으로는 주가 조정에 빌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가 1년에 18.5조 원을 벌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중에 연평균 13조 정도를 투자하는 금액에 쓴다라고 보고 1조 원 정도는 배당금을 집행한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거는 한 4조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차입을 통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당분간 자금 사정이 굉장히 빡빡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빡빡한 자금 흐름은 당분간 설비 투자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적으로도 부담스럽고 설비 투자가 보수적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확연한 매출 증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 이유로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본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이슈를 다뤄야 할까요?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처럼 이제라도 매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먼저 방금 확인한 것처럼 최근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낸드 부분에 무려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런 우려되는 상황보다는 낸드에서도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반도체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치킨 게임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됐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흐름이 반복된다면 아무래도 시장 지배율이 높은 회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 치킨 게임이 종료되면 그 어떤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낸드 시장에서 확고한 시장 지배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특히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부진했었던 기업형 SSD 부분에서는 인텔이 확실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론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1년 이상의 장기 기간을 두고 분할 매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텔의 낸드 사업 인수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SK하이닉스를 거래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